네, 이제 정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간혹 중간에 텔레그램에 보이스 채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디스코드에 보이스를 하다 보면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땐 바로 즉각 실행을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여차해서 요 앞에는 조금 현 상황에 혹시나 조금 데니 최근에 소통했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나는 내만의 새로운 체인을 런칭을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토큰을 만들겠다. 예, 그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거는, 뭔가 사이가 틀어져서 괜히 떠났다 이러한 개념이 아닌, 딱 텔리에서 자기가 구축하는 거 여름 정도 지나면은, 구현이 가능하다. 예, 그때 되어 가서 새로운 협의가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데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IBC 기술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여름 이후에 가서 따로 뭐 협의가 되어서 기술적인 개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소통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혹시나 놓쳤는 부분이 있으실까봐 전달을 해드렸고 지금은 이제 오늘 공개가 되었던 일드 플러스에 대해 가지고 이게 사실 78페이지거든요. 78페이지인데 거의 끝부분은 참조 링크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는 일드가 뭔지 디파이가 뭔지 중간에는 또 법률적인 현재 트렌드 유럽에서는 어떠한 법률을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떠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추진 이러한 조금 따분한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또 잠깐만요. 혹시나 중간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예,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는 먼저 알려주시면은 마이크 기능을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건데 폴리곤이라든가 비트다운은 이렇다. 아니면 아발란체는 이렇다. 그러한 내용들이 팬텀은 어떻게 해서 했다. 그러한 지금 현재 지금 트렌드를 맞추었을 때 디파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TVA를 가장 많은 유치를 했는 그러한 체인들 그리고 프로젝트를 봤을 때 분석을 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어떻게 자금을 활용을 하니까 성장을 하더라.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오스에서는 얘네들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이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일드 플러스라는 워킹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 워킹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들은 누구냐면 이오네이션이라든가 디파이 박스라든가 그리고 그레이 메스로 알려진 BP 그리고 기타 또 이오스나 이오스 IO 기반에서 실제 오라클부터 해가지고 이런 금융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워킹 그룹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 워킹 그룹은 따로 일드 플러스라고 생겨났는데 사실은 기존에 공개되어 있던 어, 뭐 API라든가 코어라든가 월렛이라든가 이런 게 리커버도 포함이 되죠. 여기 블루페이퍼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리커버 플러스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워킹 그룹들이 각자 자기가 수행해야 할 일들을 구현을 하는 그 결과물을 보시게 될 건데 그 결과물을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실제 경험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쉽게 어떻게 보면 접근할 수 있는 게 일드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개발 전문가 집단이면 코어 플러스라든가 API라든가 아니면 EOSIO 연합에 대해서 기술적인 개발 그리고 만들
업그레이드가, 이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 된다, 이런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거의 대다수 90% 이상, 99%죠. 거의 대다수가 우리는 이 이오스 토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워킹 그룹을 비교했을 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가장 체인에 도움이 되는데 일드 플러스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직접적으로 체험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되도록이면 1시간 이내에 짧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 당시 코어 플러스 블루페이퍼가 공개가 되었을 때 블루페이퍼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니까 시간이 약 2시간 한 4, 50분까지 이 내용만 전달하는데 시간이 가버리더라고요. 그 당시 페이지가 54페이지 정도였는데 가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면 재미도 한 개도 없고 들으시는 분들도 도대체 자가 무슨 얘기하느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설명하는 도중에 어떤 분이라도 중간에 질문을 하신다든가 하실 얘기 있으시면 채팅창에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드리고 또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드라는 개념을 먼저 한번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스테이킹 해가지고 뭐 리워드를 받는다, 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부분만 거의 대부분 알고 있지, 일드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일드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이오스 체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내 이오스 토큰을 가지고 투표를 하듯이 뭔가 실제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 뭔가 실행을 했을 때 그 실행으로 인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가지고 일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일드라는 표현에 플러스라는 기호를 붙여가지고 이오스 체인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사기가 아닌, 폰지 사기가 아닌 투명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제공을 하겠다. 그러한 네임명을 토대로 일드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표가 될 수 있죠. TVL이라고 하는데 토큰이 가치가 밸류 락업이 되어 있다. 토탈 그러한 이제 TVL이라는 이제 단어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리퀴들리라고 해서 유동성, 실제 이게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시가총액, 마켓캡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도 나오고,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제가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전달을 해드리지만 디스클레이머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정확하게 고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에서 가장 알아야 될 게 리스크와 내가 혹여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남이 되든 어떠한 전문가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모든 설명이 좋은 설명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설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정보가 생산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카더라 내용은 그냥 듣고 그런 내용도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블루페이퍼 같이 이러한 문서화된 내용입니다. 문서화되어 있는 내용, 아니면 국내는 사실 공시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해외보다. 국내에는 젠걸이라는 크립토 전문 공시 하나의 업체가 투자를 받고 펀딩도 받고 모든 국내의 은행권,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공시 전문화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시면은 절대 그러한 본인 스스로 멘탈을 이겨내시면 좋지만 이겨 못 내셨을 경우에 혹여나 남 탓을 하는 그러한 제가 보니까 이 텔레그램 상에서 익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고 가잖아요. 최근 또 그렇고 보면 조금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본인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문서화된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정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참여자들에 대한 영상, 그러한 영상 부분 그리고 공시 부분을 토대로 본인 스스로 멘탈 관리와 정보를 파악하고 내가 정말 옳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금 디스클레이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드 플러스로 돌아와가지고 외부의 기존의 이더리움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이더리움 기반을 뭐 포킹을 했는 여러 가지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를 보니까 뭐 폴리곤이 되든 팬텀이 되든 뭐 에이브가 되든 얘네들을 다 지표를 보니까 얘네들이 왜 성장을 했느냐 왜 갑자기 성장을 했지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내용도 파악을 하고 공개된 데이터도 정보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 해당 체인의 내용을 질의를 해가지고 받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 블루페이퍼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이 성장의 어떻게 보면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자체적으로 뭔가 자금이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죠. 지금 그 블루페이퍼에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들이 일드라는 이러한 포탈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내용들이 한 6, 7가지가 있거든요. 그러한 기본적으로 충족을 하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들이 등록을 해서 실제 사용이 되겠죠. 체인에서 서비스를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자를 지불을 한다든가 아니면 만약에 디파이 관련해가 랜딩 플랫폼이다. 그러면 뭔가 대출을 해준다. 아니면 직접적인 스테이킹으로 뭔가 투자 상품을 만들었다.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 얘네들이 아무나 등장할 수 있나? 아니다는 거죠. 아무나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총 A라는 프로젝트가 등장을 하는데 A라는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일드라는 이오스 체인상에 일드라는 플랫폼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오스하고 USDT 페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예를 1억이다. 1억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10억이다. 그러한 최소 충족값이 있습니다. 그러한 충족값을 충족해야지만 일드라는 플러스에 일드라는 그러한 포탈에다가 등록을 할 수 있죠. 요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쇼핑몰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쇼핑몰이 등장을 했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체인에서 보장을 하고 체인의 키 권한을 가진 체인에서 하나의 이런 웹사이트가 등장을 했는데 웹사이트의 쇼핑몰인데 이 쇼핑몰의 주 특징이 이제 금융에 특화되어 있는 쇼핑몰이라는 거죠. 이게 이오스 체인에서도 이오스 체인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오스 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뭐 텔로스가 되든 아니면 US 네트워크가 되든 아니면 왁스가 되든 이렇게 서로 이제 IBC 구현이 될 거거든요. 이 IBC 구현을 할 건데 가장 핵심 메인 체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오스 체인이 될 것이고 리워드도 수익을 생겼을 때도 이오스로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스테이킹 그러니까 조금 내 토큰을 어떻게 보면 A라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
가져갈 때도 이오스가 가장 주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주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내부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개발 자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발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지하려고 하면 유지 보수를 해야 될 비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오스 체인에서 정말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지만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도 사실 2018년도 백서 기반으로 해서 19년도, 20년도 현재까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발 자금이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 프로젝트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금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2017년도, 18년도처럼 규제가 허술하게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ICO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든가 그게 아닌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오스 체인상에 현재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현재 있는 인플레이션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ENF가 그 인플레이션에 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금을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일드 플러스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보면 1단계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 1단계 통과했는 보상이 되는 거죠. 그 보상으로 해가지고 리워드를 주는 이러한 1단계, 뭐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총 얘를 처음에 등록할 때는 A라는 프로젝트가 항상 유동성으로 뭐 누가 빌려가든 말든 뭔가 수익을 내든 그러한 구조의 디파이 상품이 토탈 10억짜리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짜리가 1단계 뭐 예를 들어 20억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한테 이제 장려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50억을 등장했다. 아니면 뭐 100억을 돌파했다. 아니면 뭐 1000억을 돌파했다. 조 단위를 돌파를 했다. 예, 이러한 서로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타임라인을 두어 가지고 그러한 개발하는 개발팀에게는 개발 자금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오스 토큰 홀더들은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스캠에 대한 부담에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빠질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체인에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오스 체인상에서 토큰 락업과 동시에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그나마 안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 토큰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벌어간다는 거죠. 수익을 벌어가는, 그러니까 개발사와 그리고 토큰 홀더와 이 두 관계를 동시에 지원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일드라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이 일드라는 플랫폼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오스 토큰을 가진 홀더들은 누구나 접속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월렛이 우리가 지금 가장 접할 수 있는 게 뭐 앵커라든가 뭐 토큰 포켓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 월렛도 많이 지금 개발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업데이트가 되어 가지고 사용자들이 쉽게 뭐 계정을 몰라도 되고, 뭐 지금 만델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때는 전혀 뭐 계정에 몰라도 되고 그러한 부분까지 등장할 건데, 그거는 아직까지 앞에 일어날 먼 일이기 때문에 최소 9월, 10월이 되어야 되거든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우선 이 일드 플러스라는 사이트가 등장하는 거는 아마 사이트 공개되는 부분은 앞으로 한 4, 5주 정도 안에, 한 달이나 2달 안에 먼저 사이트가 공개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가 공개가 되게 되면은 로그인 방식은 동일하게 우리가 블락스나 아니면 뭐 디파이 박스라든가 그러한 사이트를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툴킷으로 이용하는 월렛을 사용을 해서 그냥 쉽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그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가장 1단계로 나올 겁니다. 가장 1단계로 나올 것인데 이 1단계가 나왔을 때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은 등록되어 있는 예를 들어 쇼핑몰에 입점하는 어떻게 보면 상품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상품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오스 체인에서 리워드를 해주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워드를 해주는 기반은 아까 전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을 기존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요거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 현재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설명을 했을 때 현재 1%는 BP들이 보상을 가져가고 2%는 ENF에 배정이 되는데 사실 그 배정이 되기 이전에 EOSIO 세이빙이라는 인플레이션이 누적이 되는 공식 어카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금을 할당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ENF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을 받을 것인가 혹은 2%는 세이빙에 누적이 되고 1%가 BP한테 등록이 이제 BP한테 리워드가 가는데 이 부분을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2018년도 과거를 되돌아가 보면 체인이 런칭했는 시점에 인플레이션 이율이 5%거든요. 그래서 이 1% BP는 그대로 두고 인플레이션 이율을 아니면 한 3% 혹은 4% 정상적으로 다시 초기 시점으로 되돌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마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을 것인데 작년 12월에 블락원 공식 어카운트 B1이죠. 베스팅이 스탑이 되었습니다. 약 6,600만 개 토큰이 베스팅 스탑이 되어 있는데 이 베스팅이 풀리는 시점마다 1년에 10%씩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락업이 해제가 되는데 그 베스팅 토큰을 활용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 이거죠. 이 자금 활용을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어떻게 보면 이 체인상의 토큰 홀더 커뮤니티 간에 공식화된 합의를 기반으로 실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상에서 잠깐 오늘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인플레이션 2%는 바로 어떻게 보면 총 토탈 물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유동 밖으로 외부로 바로 매도가 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EOSIO 세이빙에 누적이 됩니다. EOSIO 세이빙에 누적이 되어 가지고 그 누적이 되어 있는 토큰을 ENF에서 공식 어카운트에서 BP들한테 이제 자금을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ENF에서 자금이 넘어오면 그 ENF에서 각각의 워킹 그룹의 블루페이퍼에 공개되어 있는 내역대로 뭐 얼마의 자금인 할당을 하고 얼마의 기간 동안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자금을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되는 부분을 하여튼 인플레이션 부분은 그렇게 되지 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바로 시장에 빠져나오는 그러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 그리고 ENF에 일드 플러스에 이제 입점이 되는 그 프로젝트들은 어떠한 충족을 해야 되냐면은 우선은 프로젝트라면은 공식적인 로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해당 프로젝트는 공식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백스가 있어야 되고 팀 소개 영상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거래소인지 아니면 랜딩 마켓인지 프로토콜인지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을 겁니다. 그 타입들을 등록을 다 하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앞서서 이 사이트가 공개가 안 되었는데 리커버 플러스라는 웹사이트가 공개가 되었었죠. 이 사이트에 등록이 된 프로젝트들은
혹여나 이게 모든 코드 감사를 받겠지만 코드 감사를 받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코드의 허점을 노린다든가 우리가 작년도에 다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작년도에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응급 뭐 SOS 신청이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키 권한 자체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든가 그리고 해당 그 공격자가 되는 것이죠. 그 해당 해커에 대해 가지고 자금을 동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리커버 플러스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 그룹도 존재를 하고 요 워킹 그룹이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는 프로젝트는 필수 스마트 컨트랙 보안 이제 감사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뭐 댐레이드라든가 아니면 디파이 달마라든가 이러한 외부 디파이 애널리스트죠. 거기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체인에 대한 그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가, 뭐 일일 사용량은 일일 사용 유저는 어떻게 되는가, 일일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가, 총 해당 프로젝트의 TVL은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는가, 이러한 부분. 그리고 코인마켓캡에 해당 토큰이 등록이 되어 있는가, 코인게코에 뭐 등록이 되어 있는가 등등, 이러한 외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필수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는 것이죠. 등록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물론 사용도 하시겠지만 개별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우리가 직접 이게 뭐 안전한가 그리고 모든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체인에서 제공을 하는 하나의 쇼핑몰 개념이기 때문에 원클릭으로 내가 이 올라왔는 프로젝트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용을 할 때 프로젝트를 알아야 되고 프로젝트를 막 뒷조사해야 되고 얘들이 정상적으로 프로젝트가 맞는지 그러한 위험 리스크 부분을 1차적으로 걸러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다 보시게 되면 이드리움 기반에서는 어떻게 뭐 TVL을 충족을 했는데 유동성을 얘네들의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게끔 자금을 지원을 했을 때 특정 시점에 자금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비교 분석에 있는 자료들이 많이 그 그래프적으로 뭐 데이터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는데 뭐 팬텀이라든가 폴리곤이라든가 그런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실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된다든가 많은 입점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입점이 된다는 건 이오스 기반의 외부 프로젝트들 그리고 내부에 있던 프로젝트들이 성장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노릴 수 있냐면 1차적으로는 내가 이오스 토큰을 가지고 뭔가 내 토큰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1차적으로 낼 수가 있을 것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체인에서 일드라는 사이트에 등록이 되는 프로젝트들은 얘네들은 자금을 지원을 받거든요. 물론 그 단순하게 자금이 지금이 아닌 그 프로젝트들이 TVL이라는 수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될 TVL이라는 수치와 그리고 이 TVL이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24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라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특정 시간대에 충족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거를 기준을 해야지만 자금이 리워드가 되는 그러한 방식이고 이거를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에서 또 클레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TVL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수익을 받는 그 외에 덤으로 외부에 돌아다니는 이오스 토큰이 스테이킹이 지금 굉장히 많이 풀렸잖아요. 뭐 한 30%대 내려왔나요? 많이 내려왔는데 이 토큰이 다시 이오스 체인에 잠기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 스피커 켜져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오스 토큰이 스테이킹 어떻게 뭐 락업되는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져 있는 비율이 올릴 수 있는 예전처럼 뭐 50%대 혹은 그 이상의 토큰 락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리고 토큰을 직접적으로 내가 그 토큰을 뭐 투표하는데 활용을 해가 스테이킹 단순하게 뭐 그러한 프록시 리워드가 아닌 실제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직접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그러한 구조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인데 이오스 EVM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드리움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이오스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이주를 하는 것이죠. 이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도 서비스를 하고 이드리움 기반에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이 될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이오스라는 EVM을 서비스를 하는데, 이 이오스 EVM은 공식적인 날짜는 아직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만델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점, 타겟대를 9월 23일을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9월 23일 혹은 그 이후에 이오스 EVM이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드 플러스는 아직은 서비스가 실행이 되지 않았지만 일드 플러스가 나오기 이전 시간상으로 봤을 때 한 7, 8월 한 7, 8월 정도, 뭐 6월 달에는 뭔가 맛배기 그러한 영상들과 뭐 서비스 이용 방법, 그리고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일드 플러스라는 이오스 체인의 금융 상품몰에 뭐가 등록이 되어 있고, 얘네들의 토탈 뭐 TVL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사용자들은 어느 정도 있다, 온체인 데이터는 어떻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오스의 온체인의 활동량이 쫙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늘어나는 것을 아마 5월이 지나갔으니까 6월 한 중순 말부터 한 7월 이렇게 수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8월 달쯤 그 EVM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세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세팅이 되어 가지고 토큰 홀더들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 뭐 렉스 넣어갖고 우리가 뭐 수익이 없잖아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점 단위의 뭐 수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일드 플러스를 통해서 금융 상품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수익과, 그리고 얘네들이 체인에서 지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체인의 지원금으로 통해서 외부 유동성을 같이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에 이오스 토큰은 이 TVL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증가의 비례를 해가지고 토큰이 락업이 되는 동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VM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환경에 이드리움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이오스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동시에 실행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오스 EVM이라는 하나의 네트워크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드리움 기반의 프로젝트가 그냥 막 어렵고 이런 게 아니고 원클릭으로 넘어올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현재 기능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저층을 가지고 있는 월렛이잖아요. 월렛이고, 가장 최근에는 보니까 업비트 같은 경우에 메타마스크가
그대로 등록이 될 수 있게끔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메타마스크를 메타마스크 기반의 이오스 토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이오스 토큰이라든가 이오스 기반의 뭐 디파이 관련되어 있는 토큰 혹은 뭐 특정 프로젝트 토큰들은 이미 이더리움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다시 이오스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그거는 지금 이미 서비스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오스 EVM이 구현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메이커다오가 지금 가스 수수료도 비싸고 이더리움 기반에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이오스 기반으로 했을 때 뭔가 수익이 된다면은 이 사람들도 넘어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환경을 새로 개발하고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그냥 메타마스크 사용자만 있으면은 개발사들은 원클릭으로 개발을 어떻게 보면 개발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모든 스포팅을 해가지고 이오스로 넘어올 수 있는 환경,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오스 EVM이 나오게 되면 일드는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외부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흡수하게 되는데, 이 흡수할 때 우리가 또 하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EVM이라는 토큰이 등장을 하거든요. EVM이라는 토큰이 등장을 하는데, 이 EVM의 토큰은 이오스는 사실 우리가 이오스라는 퍼블릭 네트워크 상의 가장 네이티브 토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오스라는 이 토큰이 뭔가 거버넌스적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금융에 어떻게 보면 일드 플러스라는 금융 복합 쇼핑몰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에 특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디파이에 관련되어 있는 토큰으로도 활용이 되는데, 이 EVM이 등장을 해가지고 EVM은 IEO라든가 IDO라는 그러한 런치패드를 통해서 외부 자금이 이오스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한 기능이 등장을 하고 있고, 메타마스크에서 뭔가 트랜잭션을 일으켰을 때 가스피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가스피 지불을 EVM 토큰이 등하게 됩니다. 이 가스피를 지불하게 되면은 EVM이 토큰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용되어진 비용은 렉스풀에 들어갑니다. 렉스풀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의 렉스풀은 뭐 램이라든가 네임비드라든가 그리고 파워업에 대한 수수료가 렉스풀로 들어가는데, 이 렉스풀에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지고 EVM 토큰이 많이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렉스풀에 올라가는 효과, 그리고 EVM 토큰이 일드 플러스로 들어오는 효과, 요 두 개를 동시에 또 보는 시점이 EVM이 런칭이 되면 우리는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은 가장 첫 번째 일드 플러스가 런칭이 되게 되면은 이오스 토큰 홀더들은 기존에 있는 스테이킹 풀이라든가 렉스 풀을 이용을 해서 그 작은 숫자 뭐 2%, 3% 그러한 수익을 받아가는 개념이 아닌 실제 금융이 일어나는 거를 쇼핑몰, 일드라는 쇼핑몰에서 원클릭으로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언제든지 클레임을 가능한 쇼핑몰이 등장을 한다. 이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쇼핑몰들을 뭐 도구나 카우나 아무나 등록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내용처럼 기본적으로 필터링을 다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다 검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소 충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용자 수, 뭐 혹은 토탈 금액, 토탈 TVL 수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TVL이 고정적으로 있다는 의미는 이율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수치는 뭐 공개된 내용은 없으나 뭐 최소 5에서 6% 이상은 나오는, 그리고 더 많은 이율도 나올 수 있겠죠. 더 많은 이율도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이거는 체인의 외부에서 얼마만큼 이오스로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TV의 수치를 늘려가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들도 성장을 하고 이오스 토큰도 락업이 되는 그러한 락업이 가장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오스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있는데 이오스 체인의 토큰은 늘어나는 인플레이션은 존재를 하는데 디플레이션 구조가 없어버리면 토큰의 가치는 자연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락을 하는데 락업이 되어야 되죠. 락업이 된다든가 그러한 디플레이션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TVL을 충족을 해야 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일드 플러스를 통해서 얻어가겠지만 그 얻어간과 동시에 TVL이 증가를 함으로써 이오스 토큰이 잠겨버리는 그거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스 EVM이 등장을 하게 되면 EVM이라는 토큰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이오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구현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EVM을 통해서 일드 플러스라는 금융 상품을 통해서 프로젝트들이 넘어올 것이고 뭐 게임도 있을 것이고 디파이 상품도 있을 것이고 NFT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상품들이 이오스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이오스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EVM 토큰은 기본적으로 이오스하고 하나의 페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오스가 만약에 1,000원이다, 5,000원이다, 뭐 만원이다 이런 가격이 정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EVM이랑 이오스랑 이러한 고정적인 교환 비율이 있습니다. 페어 비율이 있는데 EVM이 IEO를 하든 IDO를 크런치 패드를 통해서 자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얘네의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 이오스의 가치가 거기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오스는 자동적으로 컨트랙에 의해서 또 락업이 되거든요. 이 락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인의 공급량이 한쪽으로 잠겨버리는 효과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바라는 토큰을 잠겨버리기 때문에 가치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수요가 많이 생기는 그러한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EVM 관련해 가지고는 한 거의 1시간이 다 돼가죠. 대략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오스 체인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고 프로젝트들은 이오스를 많이 락업을 하면 많이 락업을 하는 그 만큼에 대한 리워드를 가져갈 수가 있고 토큰 홀더들은 쉽게 접근을 해서 이오스 토큰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일드라는 하나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 요게 블루페이퍼의 요약 내용입니다. 혹시 나머지 지금 한 10분? 한 10분, 20분 동안은 궁금하신 내용,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일드 플러스를 읽어보셨는데 요 부분은 내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얘기를 해주시든 아니면 스피커로 지금 스피커가 온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랜드님, 스피커 기능은 켜져 있습니다. 참, 여기는, 제 개인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현재 체인의 상황과, 그리고 일드 플러스, 그리고 각종 워킹 그룹, 그리고 만델 컨센시스, 현재 라이브 상황을 전달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도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EVM 이전에 사용하는 지금 개발 상황이나 지금 블루페이퍼 나와 있는 뭐 UI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한 8월쯤 예상합니다. 8월에서 9월 가기 전에 한 8월 한 중순 그때쯤 우리가 뭔가 직접 로그인을 해서 직접 어떻게 보면 사용을 해서 리워드까지 받아가는 한 8월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찰스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EVM 이전에 런칭이니까 EVM이 사실 만델이 업그레이드 되어야지만 실제 체인상에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델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에 트랜잭션 라이프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메타마스크에서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토큰을 전송을 한다든가 서비스 로그인을 해가지고 뭔가 실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오스 체인에서는 파워업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자원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메타마스크 이드리움 기반의 EVM에서는 환경에서는 가스피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가스피를 등장을 하는데 이 가스피가 실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거 현재 실행을 했을 때 실행한다 안 한다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트랜잭션 라이프 사이클이라 해가지고 그게 구현이 되어야지만 EVM이 실제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EVM 테스트넷에서는 5초마다 블럭이 생성이 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트랜잭션 라이프 사이클이랑 그리고 패스트 파이널리라고 소개가 되었을 건데 최종 비가역 블록이죠. 지금 현재 이오스 체인 이오스 체인에서는 블록 생성은 0.5초마다 블록이 생성이 되는데 최종 파이널리 그 비가역되는 거는 지금 168초 가량 평균적으로 한 160초 가량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현재 만델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에 트랜잭션 라이프 사이클이랑 그 부분이 초기 지금 현재 플랜은 3초입니다. 3초 플랜, 그 다음에는 뭐 1초 플랜, 최종은 블록 생성과 동시에 비가역 블록으로 되는 거기까지 계획을 잡고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EVM에서 EVM 환경을 통해서 이오스 체인에서 뭔가 구동을 되었을 때 바로 즉각 실행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같이 네, 우리 케빈님 질문 적어주시고 계시네요. 아니면 저 편하시게 스피커 키시고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외부에 계시면은 스피커를 못 키시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채팅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뭐 일드 플러스라든가 이런 거 아니라도 편하시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뭐 답답하다 아니면 현재 뭐 잘 돌아가는지 그러한 부분 또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경험하고 있고 참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소통을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들을 통해서 우리 케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들을 통해서 내 물량이 락업이 되면 기존의 프록시나 렉스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의 프록시나 렉스 구조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대로 존재를 하면서 일드는 일드대로 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 처음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 제가 스테이킹을 해버렸잖아요. 스테이킹을 해버리면은 내가 스테이킹을 하고 투표를 하신데 일드라는
요 사이트를 통해서 하나의 복합 금융 쇼핑몰이죠. 쇼핑몰을 하게 되면은 내 토큰이 직접 이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드를 통해서, 일드 사이트를 통해서 내 토큰이 전송이 되고, 이 전송된 토큰은 뭐 A라는 프로젝트, B라는 프로젝트, C라는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거를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분리가 될 것이고, 예, 아마 제가 기억을 하기로 지난 이오스 콜리션 워킹 그룹에 22가지 주요 리스트에 보게 되면은 아마 15번째였나요? 16번째 보게 되면은 렉스, 그리고 스테이킹, 그리고 이거 뭐죠? 투표. 네, 투표에 관한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스마트 컨트랙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당장 처음에 런칭이 되었을 때는 기존의 스테이킹 풀 별도, 그리고 일드라는 토큰, 내 토큰이 여기로 들어가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결국에는 일드라는 하나의 금융 쇼핑몰을 통해서 내 토큰이 들어가서 투표로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일드라는 상품에도 활용이 되어가지고 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그게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기 버전에서 바로 실행이 될지, 아니면 동시에 따로따로 투트랙으로 갈지, 요거는 결국에는 한 군자리에서 같이 실행이 되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록시나 투표, 뭐 스테이킹, 풀 혹은 렉스 리워드는 사라지는 게 아닌 통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편한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1월 달에 까지 하다가 중간에 좀 쉬다가 하니까 저도 이게 뭐죠? 이게 말 나오는 게 막 좀 떠듬거리는 것도 있고 좀 그런데 아니 적응이 저도 풀로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맥캐스트라고 하나의 제가 이름을 정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뭐 제가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경험을 토대로 경험을 했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질문을 받고 이 질문을 요 하나의 제가 프로젝트를 같이 협업을 커뮤니티의 사람들 기준 그게 만들었는데, 요게 프로젝트 명은 맥캐스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카운트가 맥스 맥이거든요. 그래서 그 맥자를 땄고 캐스트 방송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녹화가 됩니다. 녹화가 되어가지고 편집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로 이래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각각 편집을 해가지고 뭐 유튜브에다가 음성이 업로드가 되어가지고 편집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뭐 자막이 나갈 수도 있고, 뭐 뭔가 뭐죠? 이거 일드 플러스에 대한 내용이 뭐 화면에 이렇게 뭐 표시가 된다든가, 이러한 방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는 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제가 이게 시작을 했는 첫 의도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 크립토 마켓 자체가 너무 다운이 됐잖아요. 크립토 마켓이 너무 다운이 됐는데, 근데 크립토 마켓이 다운이 되었지, 이오스는 사실 계속 참여하신 분들은, 속속들이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오스 체인만큼 실제 움직여지고 있는 체인은 사실 거의 드물거든요. 드물고 자금 집행이 정상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고, 어디에 자금이 서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개발을 직접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제가 볼 때는 이어서 체인은 이렇게 잘 움직여지는데, 외부에 조금 공개되는 게, 개발은 하고 있으니
결과물들이 사실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 결과물들이 일드 플러스를 시작으로 토큰이 락업되는 TVL이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TVL이 올라갔을 때 기존의 뭐 유사 체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더리움 기반의 사실 이더리움 기반이 디파이로 굉장히 성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가치를 상승을 일으켰는데 예를 들어 봤을 때 그 이더리움 기반의 TVL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치와 이렇게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이오스에도 이제는 내부 유동성이 락업이 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과연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가장 즉각적으로 이제 몸으로 느끼는 이제 민감한 부분이죠.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어디 얘기했죠? 잠깐 제가 전화 와서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TVL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오스 토큰이 락업이 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토큰의 가치 상승에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지표라기보다는 기존의 이더리움 그리고 뭐 팬텀, 폴리곤, 뭐 테조스, 뭐 테라는 뭐 사실 뭐 조금 말도 많고 아직까지 뭐 수사 진행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 사실은 이 TVL이 증가했을 때 전체적으로 체인이 성장을 한다든가 그 가치하고 이러한 데이터 지표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 지표를 봤을 때 이제는 이오스 상에서도 뭔가 TVL에 대한 일드 플러스 시작으로 조금 변화를 이끌고 이 변화된 기반으로 해서 각종 워킹 그룹들이 현재 일어나는 업데이트를 잘 해서 조금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성장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기분 좋게 대화하고 서로 조금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해가지고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금요일 저녁에 쉬셔야 되는데 피곤하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은 아니고, 예, 저도 오늘 아침 이제 일드 플러스 블루 페이퍼를 읽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다른 워킹 그룹들의 블루 페이퍼는 안 읽었는데, 일드 예, 플러스는 읽었거든요. 왜냐면, 예, 사실 다른 아까 전에 레츠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른 워킹 그룹들은, 일반 홀더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일드 플러스는, 시총, 그러니까 가격, 그러니까 이제 저희 홀더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죠. 그 시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관심이 많아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소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예, 마지막에 좀 중요한 부분도 있고, 블루페이퍼를 읽다 보면 이제 TVL과 시총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초반에 좀 나오는데, TVL 올라가면 시총이 올라가는 근거들, 뭐 사실 당연한 얘기 아니냐 싶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들과 사례들이 나오는데, 팬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팬텀, 폴리곤 이런 사례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오스의 TVL은 황무지 상태다. 뭐, 요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네, 읽으면서, 인더플러스가 성공한다면 황무지 상태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요런 좀 기대를 갖고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락업이 돼야 다시 가격 방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홀더분들이 하고 계시는 스테이킹, 그러니까 지금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스테이킹은 좀 한계가 있어요. BP가 수익을 받아서 그 수익의 일부를 이제 홀더들한테 이제 보상으로 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이 일더 플러스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 거래소의 물량이 전체 총 공급량의 비례해서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트래블롤 때문에 개인 지갑으로
그 이오스를 쉽게 전송하지는 못해,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좀 번거롭고, 그 업비트에 있으면 업비트에 있는 걸 바이낸스로 옮기고 바이낸스에 있는 걸 다시 이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이런 이제 불편한 이제 작업들이 좀 있어야 돼서 사실 모두가 다 개인 지갑에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드 플러스에 접속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드 플러스에 접속을 하려면 지금 있는 그 개인 지갑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한국 거래소들이 얼마나 좀 적용을 해줄까. 한국 거래소가 이걸 좀 브릿지 역할을 해줘서 굳이 내가 일드 플러스 그 홈페이지에 가서 접속해서 개인 지갑에 이오스 내가 그 물량을 어떻게 나눠주기 요런 이제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거래소 자체에서 원클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UI가 좀 만들어져야 이 일드 플러스가 한국인들한테 더 좀 공감도 받고 좀 가격 방어에 큰 그 전체 공급 물량 20%나 갖고 있으니까 요게 전부 다 잠기게 되면 굉장히 큰 가격 방어의 장점이 되는 거니까 좀 그 한국 거래소들이 좀 적용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좀 그런 이제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ENF가 지금 거래소들과 좀 컨택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마켓 쉐어의 한 5% 정도? 그러니까 그 이오스를 갖고 있는 이오스를 한 5% 이상 그 갖고 있는 거래소들 위주로 이제 컨택한다고 들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이오스 체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바이낸스나 이런 그러니까 BP로 활동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당연히 이런 그 미드플러스에 참여해서 좀 적용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거래소들이 얼마나 좀 이 미드플러스를 적용해서 좀 거래소 자체 내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까 좀 그게 좀 오히려 저는 그 한국인들한테는 좀 쟁점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소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메이플러님. 그 부분이 저 일드 플러스 보면 몇 페이지였더라? 잠깐만요. 한 29페이지 정도 되나요? 거기에 저도 읽었는 기억이 나는데 요거를 조금 재밌게 말 바꿔보면 사실 우리가 원래는 이게 정상적으로 체인이 동작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내부에 인플레이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발 지원이 들어가고 잘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메인넷 런칭 시점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옛날 과거 한 4, 5년 전에 되돌아가 보면 허와 벌판에 기반 시설을 닦고 막 황무지 개척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실행이 못 됐죠. 네, 실행이 못 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버블이 한번 꺼지고 난 다음에 지금 새로운 이제 실제 사용할 수가 있고 실제 인터넷을 대체할 수 있는 웹3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웹3에서 가장 이제는 옥석이 가려지겠죠. 옥석이 가려지는데 그거를 봤을 때 이오스 체인은 제가 경험을 했는 이오스 체인의 제가 직접적인 소감은 이오스 체인의 내부의 TVL은 진짜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든가 혹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러한 유동성을 보면 야 이건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유동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지표 방금 메이플러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드리움 기반이라든가 폴리곤이라든가 팬텀이라든가 이러한 TV에 뭔가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를 지표를 봤을 때 상관관계 락업이 되니까 당연히 가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승의 원동력이 되겠죠. 그거를 봤을 때 이오스는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었을 때 가장 초기 단계, 1단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 2단계 올라갔을 때 이제 유사 체인들 TVL이 증가를 하면은 락업이 되는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2단계로 갈 수가 있고 이제 3단계를 봤을 때는 엄청난 시가총액을 해가지고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간다, 5위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제 체인에 이제는
지난 과거에는 뭔가 거품이 있는 버블 시절에는 뭔가 기사 하나 아니면 트윗에 뭔가 소식이 하나로 움직였다면은 이제는 실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어지는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3단계, 최종 3단계, 이제 TVL이 허구가 아닌 실제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그 상품이 일어나는 3단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드 플러스가 그 시작을 알려야 될 것 같고, 이 일드 플러스가 시작을 알리고 EVM을 통해서 EOS EVM 환경을 통해서 이더리움 기반에서도 쉽게 EOS로 접근할 수가 있어서 뭔가 리워드를 받아가는데 EOS도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사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최소 5% 이상 되는 거래소, 뭐 크라켄, 파이낸스, 코인베이스 해외 거래소가 될 것이고, 그 국내 거래소도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비트가 되든 뭐 비썸이 되든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재 접촉은 뭐 일드 플러스도 물론 얘기는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전달이 되었을 건데 가장 주가 되는 거는 만델 업그레이드 지원입니다. 만델 업그레이드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상위 유동성 현재 거래량을 봤을 때 5% 이상 되는 거래소에 꾸준하게 개발 업데이트 지원을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BP들 그 거래소들이 만델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때 동일하게 업데이트를 해가 동일한 환경이 되었을 때 이게 체인이 서로 연동이 되거든요.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일드 플러스 부분도 사실 지금 업비트만 보더라도 업비트는 이더리움이 POS 전환을 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밸리데이터로 참여를 하고 검증자로 노드 검증자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업비트에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토큰 홀더들은 업비트에 내가 가지고 업비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스테이킹 풀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업비트 구조가 10%는 업비트가 수익이 되고 90%는 토큰 홀더에 대한 수익이 될 것인데, 이웃은 사실 그게 지원을 하는 게 국내 거래소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고 일부 뭐 바이낸스라든가 그런 경우에 뭐 단기적으로 뭐 9%, 뭐 6% 이렇게 등장을 하고 조기 마감을 하고 그렇게 존재하는 거를 일더 플러스가 이런, 아마 제가 볼 때 다들 안 느끼겠습니까? 그죠? 이 TVL이 증가를 하는 시점 초기에는 다들 좀 움직이네. 뭐 사실 거래소는 자기네들 수익이 되는 거래 기반, 수수료 기반, 이게 주 매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더 플러스가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는 시점, 그 시점에 왜냐하면 이제 업그레이드 지원해가지고 굉장히 ENF와 각종 워킹 그룹들 간의 그 체인과 거래소와의 관계가 꾸준하게 잘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더 플러스가 런칭이 되는 시점에 잘 소개가 되고 체인에 공식화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이더리움 같으면은 뭐 스테이킹 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듯이 그 부분도 우리가 많이 기대하는 부분인데 기대에 끝나지 않고 그렇게 잘 전달이 되어 가지고 공식화된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소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1차적으로는 토큰 홀더들은 나는 계정하고 이런 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사실 이게 쉬운 부분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도 잘 해결이 되어 가지고 뭔가 수익도 내가 업비트에 단순히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지만 수익도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추후에는 아마 그런 게 시작으로 해서 만약에 투표를 직접 뭐 열어준다든가 그러한 부분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차후의 이야기지만 우선은 일더 플러스가 잘 런칭을 하고 EVM이 잘 런칭을 하고, 그리고 만델 업그레이드가 지금 16회차까지 했거든요. 매주 수요일날 저녁 10시에 합니다. 10시에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직접 어떠한 얘기를 주고받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되어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다. 예, 그러한 상황도 한번 기회 되시면은 직접 참여해 주시면은 제일 좋고요. 아니면 그 참여했는 영상이라든가 예, 그러한 자료들은 항상 채널에 그러한 전달이 소식들이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체가 되었는데 혹시 또 다른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5월 27일이죠. 5월 27일 첫 새롭게 어떻게 보면 리브랜드죠. 리브랜드된 넷캐스트로 우리 코리오스의 커뮤니티 홀더 그룹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참여자들 이렇게 지금 오셔서 뭔가 내용도 들으시고 서로 소통도 하시잖아요. 요게 1회차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2회차, 3회차 계속 늘어날 건데 그리고 이 지금 소통했는 내용들은 편집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외부로 또 하나의 컨텐츠로 공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직접 참여해 주시는 분들 예를 들어 오늘 뭐 찰스님이라든가 케빈님이라든가 메이플러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스피커를 키시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직접 참여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뭐 1, 2호스가 되든 예, 아니면 어카운트를 알려주시면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2회차부터는 시작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왔을 때 뭔가 나도 들었는 거에 대한 뭔가 보상이 생긴다면 또 새로운 재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회차부터는 질문을 남겨주신다든가 혹은 스피커를 키시고 직접 소통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벤트 왜 사실 우리 트위터라든가 구독, 좋아요, 뭐 팔로워 해주세요 뭐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이벤트 일환으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막 그렇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혹시 뭐 다른 스피커 지금 키셨는데 브랜드님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아마 스피커 잘못 키시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회차부터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참여하신 거에 대한 리워드 보상, 리워드 보상으로 뭔가 돌아갈 수 있다.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오늘 소통하는 내용은 녹화가 되었기 때문에 편집이 되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됩니다. 공개되니까 많은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 커뮤니티에 조금 더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금요일 잘 불금 되십시오.